안녕하세요. 부덜리 입세입니다. 고 송재민군 사망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민이의 운동화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찰들이 정민이의 신발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였으나 결국은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민이 핸드폰에 저장된 148 영상과 반포 나들목 CCTV를 유심히 살펴보면 정민이 신발에 대한 분명한 단서가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 정민이 신발이 사라진 데 대하여서는 자전거맨이 깊이 관여하지 않았나 상당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이 핸드폰에 촬영된 148 영상을 보면 Y나무 앞에 놓여있던 돗자리 위에 정민은 신발을 벗은 채 양말만을 신고 서 있었으며 정민의 신발은 돗자리 옆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민이가 149 때 피해자의 폭행에 의해 우척볼 손상을 입고 의식을 잃을 때에도 사실 정민이는 신발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목격자의 218 사진을 자세히 살펴볼 때에도 정민이는 신발을 신지 않고 있는 상태로 쓰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정민이가 218 때 신발을 신고 있었다면 정민이 발등에 해당하는 부분에 운동화의 발등덮개 모양이 관찰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민이는 신발을 신지 않은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시 18분 정민이가 218 위치에서 쓰러져 있을 때에도 정민이는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정민이는 218 위치에 계속 쓰러져 있다가 3시 25분경 일행 B와 일행 C에 의해 테크 옆 나무숲으로 그대로 이동되어지고 이후 4시 23분경 3명의 일행에 의해 테크 옆 나무숲으로부터 수상택시 승강장 쪽으로 그대로 이동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때에도 정민이는 신발을 신지 않은 채 이동되어졌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택시 승강장 옆 하수구 아래쪽 바위로 옮겨지고 그곳에 잠시 눕혀졌다가 한강 강물 속으로 투척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민이는 최종적으로 피해자에 의해 깊은 한강 강물 속으로 이동되어져 유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4월 30일 정민이가 한강 강물 속에서 발견될 당시를 살펴볼 때 정민이는 신발을 신지 않고 양말만 신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라 봅니다. 정민이의 신발이 물속에서 벗겨져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Y나무 앞 정민이 돗자리 옆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민이의 신발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1시 48분 정민이 핸드폰에 촬영된 영상을 통하여 정민이 신발은 Y나무 앞 정민이 돗자리 옆에 나란히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시 8분경 정민이 돗자리와 정민이는 218 위치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은 2시 8분경 반포 나들목 CCTV를 살펴보면 218 위치에 먼저 돗자리가 눕혀지고 그 다음으로 정민이가 눕혀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그 위치에서 이 2시 18분경 의식소실 상태에 있는 정민이가 피해자에 의해 강제로 완전히 일으켜 세워지다 그대로 뒤로 넘어져 뒷머리를 찢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뒷머리 좌혈창 2군데가 생기고 대량 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3번 목격자 218 사진을 보면 정민이가 신발을 신고 있지 않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 주변에 정민이 신발이 함께 있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저는 정민이 신발은 처음 정민이의 돗자리가 놓여 있었던 Y나무 앞에 그대로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Y나무 앞 정민이 돗자리 바로 옆에는 일행 AB의 돗자리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정민이 돗자리가 218 위치로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정민이 신발은 일행 A, B의 돗자리 근처에 함께 있게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18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쓰러져 있는 정민이 뒷머리 쪽에
흰 수건 같은 것이 덧대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민이가 뒤로 그대로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마침 그곳에 있던 돌에 찍혀 두 군데 절창이 발생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출혈이 되자 피의자 가방에 있던 흰 수건 같은 것을 꺼내어 정민이 뒷머리 출혈되는 곳에 엉성하게 덧대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흰 수건 같은 것에는 정민이의 피가 그대로 흠뻑 젖어져 있으리라 보며, 따라서 이 흰 수건 같은 것은 정민이의 폭행과 손상과 사망과의 연관성에 대한 매우 중요한 증거 물품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즉 사건 현장에 있는 정민의 사망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물품을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바로 정민의 신발과 정민이 뒷머리 쪽에 덧대어져 있던 흰 수건 같은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 흰 수건 같은 것에는 정민이의 피가 흠뻑 묻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일행 A, B의 돗자리가 정리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3시 25분 일행 B와 일행 C에 의해 정민이를 테크 옆 나무 숲으로 이동시키기 직전 3시 21분경 일행 A, B, C가 Y나무 앞 위치로 와서 일행 A, B의 짐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CC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행 A, B의 짐을 정리한 후 다시 이들 일행 3명은 218 위치로 되돌아가 3시 25분경 일행 B와 일행 C에 의해 의식이 잃은 정민이를 테크 옆 나무숲으로 이동시켜 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일행 A는 그 자리에 남아있다가 3시 26분경 Y나무 앞 위치로 와서 본인의 돗자리와 짐들을 마저 정리한 후 W나무 옆으로 자리를 옮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정민의 신발과 정민이 뒷머리에 덧대어져 있던 흰 수건 같은 것 역시 쓰레기 봉투 안에 넣어져 W나무 옆자리로 옮겨졌다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W나무 옆 돗자리에 있던 이들 물품들은 모두 돗자리와 함께 다시 정리되어져 4시 22분경 일행 A, B에 의해 테크 너머 쓰레기 리어커에 모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4시 30분경 이들 일행 A, B, C가 추상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오른쪽 주차장 쪽으로 전력 질주하며 도망갈 때 특별한 물건을 챙기고 간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을 손에 들었다든지 등이나 어깨에 짊어졌다든지 하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민이의 신발과 정민의 뒷머리에 뒷대어져 정민의 피가 묻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흰 수건 같은 것이 버려졌던 위치는 정확하게 테크 너머 있는 쓰레기 리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시 30분경 일행 A, B, C가 우측 주차장 쪽으로 도망가고 4시 31분경 피해자가 수성택시 승강 쪽에서 나와 4시 32분 토끼구를 빠져나가고 난 후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버려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테크 너머 쓰레기 리어카를 뒤지는 것이 두 차례 확인되었는데, 그 첫 번째 것이 5시 51분에서 5시 54분까지 약 3분에 걸쳐져 한 차례 이루어졌던 우산여에 의한 쓰레기 리어커를 뒤지는 작업이었으며, 두 번째 것이 6시 15분에서 6시 36분까지 약 20분에 걸쳐서 10차례나 이루어졌던 자전거맨에 의한 쓰레기 리어커를 뒤지는 작업이었습니다. 먼저 우산여에 의한 쓰레기 리어커를 뒤지는 작업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산여는 오른쪽 주차장 방향에서 중앙테크 오른쪽에 있는 쓰레기 리어커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여성분은 새벽 5시 51분에 아직 해도 비치지 않은 캄캄한 시간에 검은 우산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을 우산여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이 이 여성분의 왼쪽 팔에는 흰 핸드백이 하나 들려 있습니다. 오른쪽 주차장 방향에서 올 때에도 이 흰 핸드백은 왼쪽 어깨에 걸쳐져 있고 5시 51분에서 5시 54분까지 약 3분간에 걸쳐서 쓰레기 리어커에서 쓰레기를 뒤질 때에도 왼쪽 어깨에는 흰 핸드백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5시 54분 그 쓰레기 리어커를 떠날 때에도 왼쪽 어깨에는 흰 핸드백이 걸쳐져 있습니다. 이 여성분의 손에는 이 흰 핸드백 외에는 다른 아무런 물건을 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한참 쓰레기를 뒤지다 그냥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산녀는 오후 5시 55분경 왼쪽 벤치 근처로 가서 그 주변에 있던 검은 봉지를 들고 왼쪽 벤치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왼쪽 잠수교 방향으로 빠져나옵니다. 따라서 이 우산녀는 단순히 쓰레기를 뒤지다가 그냥 지나가는 여성분으로 보입니다. 이 우산녀의 이동 동선도 사건 현장과 완전히 매치되는 것도 아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우산녀는 피의자 가족들과 큰 연결점이 없으며 그 동선이 우연히 겹친 것이 아닌가 추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태커 너머 쓰레기 리어커의 쓰레기를 뒤지는 작업은 6시 15분에서 6시 36분까지 자전거 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20분 동안 10번에 거쳐져 이루어졌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매우 특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5시 38분경 반포한강 공원에 자전거를 타고 들어올 때는 자전거 뒷 헛바지 위에 아무것도 실려 있지 않았으나 이 인물이 6시 43분경 반포한강 공원을 떠날 때는 자전거 뒷 헛바지 위에 2개의 동일한 크기의 하얀 물체 한 쌍과 검은 봉지 같은 것이 실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2개의 동일한 크기의 하얀 물체 한 쌍을 바로 정민이의 운동화인 것으로 강력히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검은 봉지에는 피가 묻은 흰 수건 같은 것이 들어있지 않은가 심히 의심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전거맨을 정민이의 신발을 최종적으로 처리한 인물로서 강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 분께서 이 자전거맨이 GS25C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매하였고 오른쪽 벤치로 이동하여 도시락을 드시는 것으로 보아서 그리고 익면의 사건 관련자 당사자와의 사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때 본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하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고 손정민 군 사망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람이 피해자 혼자만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행 A, 일행 B, 일행 C라고 불리우는 인물들이 직접적으로 적극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행 A와 일행 B는 사본 목격자 바사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고 있으며 완전 베일에 쌓여있는 일행 C의 경우는 한때 무수한 소문이 나돌았던 키 180cm의 장신의 인물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행 C의 경우는 4시 23분경 정민이를 수상택시 승강장 쪽으로 끌고 이동시킬 때 정민이 오른쪽에 서서 정민이를 끌고 이동시켰던 인물입니다. 이 일행 C라는 인물의 전력 질주하는 모습과 일행 A라는 인물의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같은 조건으로 두고 비교해 보았을 때 일행 C의 경우 그 달리는 다리의 콤파스가 매우 길고 그러므로 달리는 속도 역시 매우 빠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일행 C의 키가 장신임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고3 여학생의 목격담을 살펴볼 때 고3 여학생은 정민의 오른쪽에 서서 정민을 끌고 이동시켰던 인물은 특이하게 흰팔 테두리를 가진 남색 바탕의 야구 점퍼를 입고 있었다. 야구 점퍼가 분명하다. 틀림이 없다.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일행씨가 전력 질주하기 전 왼쪽 큰 나무 뒤에서 걸어 나올 때의 모습을 보면 흰팔 테두리를 가진 남색 바탕의 꽈잠을 입고 있는 모습을 CCTV 화면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고3 여학생의 목격담은 거짓이 아닌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4시 23분경 정민이를 수상택시 승강장 쪽으로 끌고 이동시킨 인물들은 총 3명입니다. 여기엔 피해자가 빠져 있습니다. CCTV 영상 속에서 이들의 이동 경로를 쭉 검토해 볼 때 이들 일행 3명은 피해자와 밀접히 관련이 있고 피해자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같은 일행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시 23분경 정민을 이동시키는 모습을 보면 일행 A는 앞에서 앞장서서 망을 보듯이 길을 인도하며 걸어가고 있고, 일행 B는 정민의 왼쪽에 서서 이동시키고, 이 키 180cm의 장신으로 추정되는 일행 C는 정민의 오른쪽에 서서 이동시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특별하게 말하고 싶은 인물은 앞에서 망을 보며 길을 인도하며 걸어가고 있는 일행 A에 대하여서입니다. 이 일행 A는 앞에서 망을 보며 걷고 있는 것을 보아서 3명의 일행들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행 B는 키가 작고 나이가 어리게 보여서 대표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일행 C는 일행 A, B와는 달리 이들과 분리되어 따로 움직이고 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일행 3명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일행 A인 것으로 보입니다. 3시 25분 이후 W나무 옆 돗자리에 일행 A, B가 함께 앉아 있을 때에도 일행 C는 이들과 따로 떨어져서 테크 옆 나무 숲속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정민이 옆을 4시 23분까지 거의 1시간 동안 그 자리를 혼자 조용히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행 A, B는 주로 같이 다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일행 C는 이들과 따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행 C가 완전히 배열에 쌓여 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일행 A, B, C 중에 대표하는 인물은 일행 A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일행 A, B를 사본 목격자 바사로 강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CCTV상 이동 노선과 고3 여학생의 목격담과 사본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일행 A, B가 사본 목격자 바사인 것으로 파악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청 중간 수사 보고를 보면 사본 목격자 바사 중에 바가 5월 8일 현장 조사에 참여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는 목격자 바가 담대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건에 관여한 인물로서 이렇게 담대하게 경찰에 의해 진행되는 현장 조사에까지 담대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보통 담대함을 가지고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리게 보이는 일행 B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목격자 바는 4시 13분 세 사람에 의해 정민을 끌고 이동시킬 때 바로 맨 앞에 앞장서서 망을 보듯이 길을 인도하던 일행 A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앞에서 망을 보듯 앞장을 서서 걸어가던 일행 A를 바로 현장 조사에 담대히 나왔던 목격자 바와 동일인물인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격자 바와 동일인물인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일행 A의 경우 본 전민군 사망사건에 본격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한 시간은 2시 31분경부터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가 2시 21분경 218 위치에서 완전히 떠나 GS25시 편의점 방향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미리 와 있던 일행 A, 일행 B, C를 만나 상황에 대해 깊이 의논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일행 A와 일행 C는 본 사건에 본격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시 31분경 이들 일행 A, C, 2명은 218 위치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일행 B와 함께 의식이 잃은 정민이를 그때부터 관리하였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행 A는 피해자가 정민이를 처음 가격하였을 때인 1시 49분 폭행 장면은 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폭행 장면은 일행 B만 그 옆에서 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때 그 부근에 있었던 합석자 2명도 함께 보았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행 A는 정민이가 피해자에 의해 폭행을 당해 우측볼 손상을 입고 뒤로 밀쳐지다 뒤로 주저앉고 의식을 잃고 균형을 잃어 와인나무 왼쪽 강기석 언덕으로 굴러 떨어진 장면과 다시 피해자에 의해 끌어올려진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행 A는 149의 폭행 상황을 직접 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149 폭행이 일어났던 와인나무 앞 돗자리 위치는 일행 A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행 A는 218 위치에서부터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행 B, C에 의해 정민이가 테크 옆 나무숲으로 이동된 것도 직접 보았고요. 그리고 4시 21분 W나무 옆 돗자리와 주변 쓰레기들을 본인이 직접 정리하였고, 이를 4시 22분경 일행 B와 더불어서 테크 너머 쓰레기 리어커까지 가서 돗자리와 주변 쓰레기를 직접 버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W나무 옆 돗자리 근처에 함께 있었다고 여겨지는 정민이의 흰 운동화 한 켤레와 218 위치에서 나온 정민이의 피가 묻은 흰 수건 같은 것도 이때 함께 버려졌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민이의 흰 운동화 한 켤레와 정민이의 피가 묻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흰 수건 같은 것이 다름 아닌 테크 너머 쓰레기 리어커에 바로 4시 22분경 일행 A, B에 의해서 버려졌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일행 A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피의자의 경우는 218의 위치에서 2시 21분까지 정민이와 함께 있었고, 또 일행 B에 의해 3시 25분경 정민이를 테크 옆 나무숲으로 이동시켰음을 들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되므로 테크 옆 나무숲에 숨긴 사실까지는 피해자가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3시 37분 피해자가 피해자 부친과 전화통화할 때에도 정민이가 옆에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었던 것이라 봅니다. 이 시간 피해자는 정민이가 테크 옆 나무숲 속에 숨겨져 눕혀져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정민이의 신발과 피 묻은 흰 수건 같은 것을 테크 너머 쓰레기 리어커 쪽에 버렸다는 것은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는 일행 A, B가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으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일행 A에게 중요한 장소는 118의 위치, 테크 옆 나무숲, 그리고 테크 너머 쓰레기 리어커입니다. Y나무 앞 돗자리 위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Y나무 앞 돗자리 위치는 피의자에게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자전거맨을 바라볼 때 자전거맨은 정말 의심이 되는 위치 중앙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전거맨이 주로 움직였던 위치가 218의 위치, 테크 옆 나무숲, 그리고 테크 너머 쓰레기 리어커 쪽입니다. 제가 자전거맨이 고 송정민군 사망사건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 강력하게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비록 이 자전거맨이 GS25시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구매하여 그 추운 날 편의점 옆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드시지 않고 굳이 오른쪽 벤치 쪽으로 가서 도시락을 드셨다는 것도 참 이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자전거맨이 오른쪽 벤치로 가서 조용히 한강 강물을 바라보며 도시락을 드시면 되는 것을, 도시락을 드시다 말고 5시 28분에서 5시 29분 사이에 슬그머니 118 위치와 테크 옆 나무숲까지 살펴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전거맨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매우 강하게 의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맨은 도시락을 다 드시고 나서 테크 너머에 있는 쓰레기 리어커에 가서 6시 15분경 드셨던 도시락과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리고 오시면 되는 것이지, 이 자전거맨은 자신의 자전거를 테크에 바로 오른쪽 안내판 쪽에 세워놓고 처음 6시 15분경 도시락과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포함하여 무려 10번이나 그 쓰레기 리어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쓰레기를 뒤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은근슬쩍 안 그런 채 하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은근슬쩍한 모습을 통해 이 자전거맨을 어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전거맨이 정민의 운동화가 버려졌다고 생각되는 이 테크 너머 쓰레기 리어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곳에서 무려 10번에 걸쳐 쓰레기를 뒤졌다는 점, 그리고 반면 Y나무 앞 돗자리 위치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자전거맨은
피해자와 연결된 인물이 아니라 일행 A와 연결된 인물이 아닌가 강력히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테크너머 쓰레기 리어커에 정민이 운동화를 버렸다는 사실은 일행 A, B가 아니면 모르는 사실이고, 이는 피해자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5시 12분부터 5시 55분까지 이동 노선을 살펴볼 때도 피해자는 테크너머 쓰레기 리어커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볼 때, 피해자는 정민이 운동화가 바로 이 테크너머 쓰레기 리어커에 버려졌다는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모르니 피해자 가족들도 당연히 모르는 것이고요. 그러나 일행 A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전거맨은 바로 일행 A와 연결된 인물로서 정민이 사망 사건에 있어서 현장에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에 해당하는 정민이가 벗어놓은 운동화와 정민이 뒷머리에 덧대어졌던 정민이 피가 묻은 흰 수건 같은 것을 찾아내어 숨기고자 바로 이 시간 이 자전거맨이 등장한 것이 아닌가 강력히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이 자전거맨과 직접 관련성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자전거맨은 정민이를 한강 강물 속으로 투척하였던 바로 일행 A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매우 의심이 된다 하겠습니다. 일행 A의 부탁으로 증거인멸을 위해 이 자전거맨이 이 시간 등장했다 강력히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검유를 마치고 자전거 뒷 헛바지 위에 정민이 운동화 한 켤레와 피 묻은 흰 수건 같은 것을 담은 검은 봉지를 나란히 싣고 유유히 6시 43분경 반포 한강공원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민이 운동화는 더 이상 반포 한강공원에서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자전거맨의 이동 동선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맨의 이동 동선을 드론 상공 촬영 영상에 그려보았습니다. 이동 동선이 복잡하여 두 개로 분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것은 5시 38분경 자전거맨이 자전거를 타고 토끼구를 지나 나올 때의 모습부터 하여 5시 41분 편의점 방향으로 이동할 때까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것은 5시 51분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매하고 나왔을 때부터 하여 6시 43분 잠수교 방향으로 정민의 신발로 의심되는 물건을 싣고 잠수교 방향으로 빠져나갈 때까지의 이동 동선입니다. 자전거맨에 있어서 저희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행동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5시 38분 자전거맨이 토끼구를 지난 후 좌우로 뚫려있는 자전거 도로를 지날 때 피해자 가족을 향해 꾸벅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자전거맨이 피해자 가족을 알고 있다는 뜻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자전거맨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과 직접적으로 연락되어 사건 당일날 반포 한강공원에 등장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전거맨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과 간접적으로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꾸벅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추정되는 것입니다. 자전거맨은 꾸벅 인사 후 곧장 중앙테크 방향으로 옵니다. 그러다가 5시 39분 중앙테크 왼쪽에 세워져 있는 안내판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잔디밭 위를 걸어서 테크 옆 나무숲 방향으로 잠시 갔다가 옵니다. 그리고 다시 자전거를 끌고 다시금 중앙테크 쪽으로 이동하여 5시 40분 테크 옆 나무숲 옆을 지나가며 테크 옆 나무숲을 살핍니다. 중앙테크 위에서 살피는 것이 테크 옆 나무숲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더 살피기 좋다고 여겨집니다. 자전거맨이 테크 옆 나무숲을 살피는 것이 이 두 차례 외에 한 차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매하고 나와 오른쪽 벤치 쪽으로 곧장 이동하여 그곳에서 도시락을 드시면서 5시 58분경 은근슬쩍 테크형 나무숲을 다시금 살피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 자전거맨은 정민이가 3시 25분부터 4시 23분까지의 시기는 정민이가 숨겨져 있다 여겨지는 장소인 테크 옆 나무숲을 살펴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5시 40분 중앙테크 위를 돌면서 테크 옆 나무숲을 살펴본 자전거맨은 자전거를 타고 곧장 나와 5시 41분경 편의점 방향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전거맨이 GS25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매하는 장면이 편의점 CCTV에 촬영된 모습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CCTV 사각지역에서 자전거맨이 피해자 가족과 직접 만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 여겨집니다. 즉 피해자 가족과는 독립적으로 움직였다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어느 정도 아는 사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자전거맨이 토끼굴에서 나올 때 5시 38분경 피해자 가족을 향해 꾸벅 인사를 하였다는 점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5시 39분 피해자 모침이 중앙테크 왼쪽 안내판 근처에 있는 자전거맨을 유심히 보는 모습도 발견되므로 이 두 가지 사항을 볼 때 자전거맨과 피해자 가족은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이인 것으로 강력히 의심이 됩니다. 5시 51분경 자전거맨은 GS25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매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5시 52분경 접근한 곳은 물방울 놀이터 앞 화단입니다. 이곳에서의 자전거맨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맨은 이 화단에서 5시 52분부터 5시 54분까지 머무릅니다. 그런데 자전거맨이 이 화단 쪽으로 오기 전 먼저 들린 곳은 GS25시 편의점이고 그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전거의 구조를 보았을 때 자전거상에 마땅하게 도시락을 실을 곳이 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자전거맨은 편의점에서 구매한 도시락을 비닐봉지에 넣어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는 자전거 핸들을 잡고 편의점에서 이 화단까지 자전거를 끌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맨이 자전거와 함께 화단 쪽으로 왔을 때 몸을 화단 쪽으로 기울이면서 오른손에 잡고 있는 무언가를 화단에 내려놓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자전거맨은 자전거를 화단 가까이에 서 있는 나무 옆에 조심스럽게 대어놓고 화단 쪽으로 다시 걸어옵니다. 그리고 자전거맨은 화단 쪽에 내려놓았던 무언가를 들춰봅니다. 아마도 GS25시 편의점에서 구매하였던 도시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쪽에 다가가 무언가를 하는데 언뜻 하얀색 무언가가 잠시 비춥니다. 그리고 그 하얀색 무언가가 자전거 뒷 헛바지 위에 놓여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다시 화단 쪽으로 갑니다. 화단 쪽에 잠시 서 있다가 무언가를 가지고 다시 자전거 쪽으로 갑니다. 자전거를 끌고 다시 이동하는데 뒷 헛바지 위에 하얀 무언가가 실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GS25시 편의점에서 구매한 도시락을 그 뒷 헛바지 위에 얹고 떨어지지 않도록 묶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때의 뒷 헛바지 위에 얹어 묶은 흰 물체는 GS25시 편의점에서 구매한 도시락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벤치까지 갈 동안 자전거 뒷 헛바지 위에 얹어 묶은 채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6시 14분경 오른쪽 벤치에서 도시락을 다 드신 후 자전거를 끌고 다시 나올 때는 더 이상 뒷 헛바지 위에 흰 물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쓰레기 봉지를 손으로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시락을 먹고 남은 쓰레기는 6시 15분경 테크 너머 쓰레기 리어카에 도착했을 때 모두 다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맨은 5시 54분 화단 쪽에서 나와 오른쪽 벤치로 가게 되는데 특이하게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전거 도로길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잔디밭을 가로질러 오른쪽 벤치로 곧장 직진합니다. 처음부터 오른쪽 벤치로 갈 것이 계획된 듯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음같이 생각합니다. 일행 A의 경우 218 위치에서 의식 잃은 정민이와 2시 31분부터 함께 쭉 있었고 3시 25분 일행 B씨에 의해 정민이를 테크 옆 나무숲으로 옮긴 후에도 218 위치에 계속 남아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일행 A입니다.
이 일행 A는 3시 21분경 일행 B, C와 함께 Y나무 앞 돗자리 주변의 짐들도 모두 함께 정리하였고 3시 25분 일행 B, C에 의해 정민이가 테크 옆 나무숲으로 이동되어진 이후인 3시 26분에도 일행 A는 그곳에 남아 모든 짐들을 정리하고 그 짐들과 쓰레기들을 정리하여 W나무 옆으로 옮기고 그곳에 돗자리를 새로 펴니다. 그러므로 일행 A 입장에서는 218 위치는 본인이 2시 31분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218 위치의 정민의 흔적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가 하는 상황은 이미 알고 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시 33분 이후 일행 A, B가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W나무 옆 위치도 218 위치에서 가까운 위치이고 하여 218 위치에서 정민이가 눕혀져 있었다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들이 있는지는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체크되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218 위치 근처에 머문 시간이 2시 31분에서 4시 21분까지 거의 1시간 50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점검을 하고 그 위치에서의 흔적은 지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행 A 입장에서는 테크 옆 나무숲 정민이가 눕혀졌다 생각되는 위치에는 잘 살피지를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치는 일행 A가 함께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일행 B와 일행 C만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시 22분경 W나무 옆에 놓여있던 돗자리와 쓰레기를 모두 정리하고 잠시 테크 옆 나무숲 옆을 지나긴 하지만 정확하게 테크 옆 나무숲 안을 들여다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행 A의 경우에는 테크 옆 나무숲 안의 상황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행 A는 이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였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곳의 정민이 흔적 여부를 확인하고 테크 너머 쓰레기 리어카에 버려진 정민이 신발과 피 묻은 수건 같은 것을 급히 없애기 원하였으나 일행 A 본인은 사건 직후라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대신 일행 A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자전거맨을 대신 보내어 테크 옆 나무숲을 살펴보기를 원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민이의 신발이 남아있다는 것은 타살의 증거가 되므로 없애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정민이 뒷머리 출혈되는 곳에 덧대어졌던 흰 수건 같은 것은 정민이 핸드폰에 촬영된 148 영상에 나오는 피의자 가방 속에 들어있었던 흰 수건 같은 것과 동일 물품이 아니었나 심히 의심이 됩니다. 정민이가 뒤로 그대로 넘어져 뒷머리 자일창이 생기고 출혈이 되자 피해자는 본인의 가방 속에서 급히 이 흰 수건 같은 것을 꺼내어 응급거래 덧대어 준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품은 그 소유자가 피의자이고 그것에 정민이의 혈흔이 묻게 되면 이 역시 타살의 증거가 되므로 이 두 가지를 최우선적으로 없애려 하였으리라 추정됩니다. 자전거맨이 테크 옆 나무숲을 살피는 방법도 잘 살펴보시면 매우 정밀합니다. 먼저 다시 38분 자전거를 타고 토끼굴을 지나 중앙테크 쪽으로 바로 직진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테크 옆 왼쪽 안내문 쪽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걸어서 잔디밭을 지나 바로 테크 옆 나무숲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테크 옆 나무숲 안까지는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살피는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살피기 위하여 중앙테크로 자전거를 끌고 이동하여 중앙테크 안까지 안에서 테크 옆 나무숲을 살펴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면서 하나의 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맨은 218 위치와 테크 옆 나무숲 안쪽을 직접 살펴보기를 원하였고 이를 위해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하나 구입하여 오른쪽 벤치로 가서 도시락을 드시면서 은근슬쩍 218 위치와 테크 옆 나무숲 안쪽까지 가서 살펴보게 되면 덜 의심을 받겠다 생각하지 않았나 추정을 해봅니다. 오른쪽 벤치는 218 위치와 가까워 오른쪽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드시면서 정민의 흔적이 떨어져 있지 않나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도 용이하다고 생각되는 것이고요. 그것에서 부족하면
보다 더 가까이 가서 살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계획 속에서 자정거매는 다시 41분 편의점에 가게 된 것이고 그곳에서 도시락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오른쪽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드신다는 알리바이 가운데 218 위치와 테크 옆 나무숲을 보다 자세히 살피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상당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추정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추정 시나리오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반박 증거 자료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 자료가 신뢰성이 있고 합당하면 저희 주장은 그것을 참고하여 새롭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주어진 증거 자료를 가지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맞추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진위 여부는 검찰 쪽에서 전면 수사를 하면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자정거매는 5시 56분부터 6시 13분까지 오른쪽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드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시락을 드시다가 5시 58분부터 5시 59분까지 약 2분이라는 시간 동안 자정거매는 218 위치와 테크 옆 나무숲 안쪽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시간은 이미 날이 밝아오는 시점이므로 218 위치에서 몇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본다 하더라도 218 위치의 잔디밭의 상태를 잘 살펴볼 수 있으므로 218 위치 옆을 지나가면서 살펴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218 위치의 잔디밭을 살펴보고 테크 옆 나무숲 안까지 이동하여 그 나무숲 안을 살펴봅니다. 그렇게 의식일은 정민이가 눕혀진 채 숨겨져 있었다고 생각되는 테크 옆 나무숲 안까지 살펴본 후 자정거매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면서 218 위치를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오른쪽 벤치까지 되돌아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마저 다 드시고 6시 14분경 오른쪽 벤치에서 이동하여 테크 너머 쓰레기 리어커까지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 도시락을 먹고 남은 쓰레기는 더 이상 뒷 헛바지에 실지 않고 손에 들고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자전거의 뒷 헛바지에는 아무것도 실려있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시 15분 자전거를 끌고 테크 너머 쓰레기 리어커까지 이동하여 도시락을 먹고 남은 쓰레기 모두를 그곳에 버리는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중앙테크 오른쪽 안내판까지 다시 자전거를 끌고 이동하여 6시 15분 그곳에 자전거를 세워놓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전거매는 이 테크 너머 쓰레기 리어커 근처에서 6시 15분부터 6시 36분까지 무려 20분이나 머물러 있으면서 6시 15분 이곳 쓰레기장으로 자전거를 끌고 오자마자 도시락 쓰레기를 버린 것을 포함하여 계산할 때 무려 10번에 걸쳐 이곳 테크 너머 쓰레기 리어커를 방문하며 쓰레기를 열심히 뒤져낸 작업을 합니다. 그 시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쓰레기 리어커 방문은 6시 15분 00초에 두 번째 쓰레기 리어커 방문은 6시 15분 32초에 세 번째 쓰레기 리어커 방문은 6시 19분에 네 번째 쓰레기 리어커 방문은 6시 22분에 다섯 번째 쓰레기 리어커 방문은 6시 23분에 여섯 번째 쓰레기 리어커 방문은 6시 27분 02초에 일곱 번째 쓰레기 리어커 방문은 6시 27분 20초에 방문하는데 특별히 이때는 조금 더 오른쪽 방향으로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고 돌아옵니다. 여덟 번째 쓰레기 리어커 방문은 6시 34분에 아홉 번째 쓰레기 리어커 방문은 6시 35분 20초에 마지막 열 번째 리어커 방문은 6시 35분 54초에 합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여 자전거를 끌고 중앙테크 왼쪽으로 잠시 갔다 자전거를 돌려 다시 원형 미끄럼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0번에 걸친 테크 너머 쓰레기 리어커를 열심히 방문하면서 쓰레기를 뒤지면서 작업을 하여 무언가를 찾아내었는가 10번째 마지막 방문을 마치고 자전거를 끌고 나올 때 자세히 살펴보면 자전거의 뒷 헛바지 위에 전혀 보이지 않던 흰 물체가 뚜렷하게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테크노모 쓰레기 리어커에 버려졌던 정민이의 신발과 정민이의 피가 묻은 피의자 소유의 흰 수건 같은 것을 이 자전거맨이 결국 찾아내었고 그것을 자신의 자전거 뒷흙바지 위에 실어 묶은 후 그 자리를 떠나 이동하는 모습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전거맨이 토끼굴 근처 자전거 도로를 잠수구 방향으로 달려갈 때 확인되는 자전거 뒷흙바지 위에 실린 두 개의 하얀 물체 한 쌍과 무언가가 담겨 있는 듯한 검은 봉지의 출처가 바로 테크노모 쓰레기 리어커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하얀 물체 한 쌍과 무언가 담겨 있는 검은 봉지 같은 것은 바로 테크노모에 있던 쓰레기 리어커에서 나왔음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정민의 하얀 운동화 한 클레와 정민의 피가 묻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피의자 소유의 물품으로 여겨지는 흰 수건 같은 것이라 강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타설의 점검 물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맨이 5시 38분경 처음 토끼굴을 지나 반포 한강공원으로 진입해 들어왔을 때에는 자전거의 뒷흙바지 위에는 아무것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맨이 6시 37분 이후 반포 한강공원을 떠날 때는 뒷흙바지 위에 두 개의 하얀 물체 한 쌍과 검은 봉지 같은 것이 실려있게 됩니다. 이 두 장면은 6시 14분부터 6시 15분까지 오른쪽 벤치에서 도시락을 다 드신 후 테크노모 쓰레기 리어카로 이동할 때 자전거 뒷흙바지 위에 아무것도 실려있지 않은 모습과 더불어서 서로의 차이점을 매우 잘 구별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테크노모 쓰레기 리어카에서 쓰레기를 다 뒤지고 나오는 시점인 6시 37분 이후에는 자전거맨의 자전거 뒷흙바지 위에는 두 개의 하얀 물체 한 쌍과 검은 봉지 같은 것이 분명하게 실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물품이 사건 현장에 존재하던 가장 중요한 타살의 점검 물품인 정민이의 하얀 운동화 한 클레와 정민이의 피가 묻어 있다 생각되는 피해자 소유의 흰 수건 같은 것을 검은 봉지에 넣어 운반한 것이 아닌가 강력히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원점 재수사 시 반드시 조사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전거맨은 6시 41분경 원형 미끄럼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자전거를 잠시 그곳에 세운 후 원형 미끄럼틀 위로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자전거맨도 이곳 원형 미끄럼틀 위를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른 장면에서는 피해자 부친도 이곳 원형 미끄럼틀 위를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전거맨과 피해자 부친이 왜 이곳 원형 미끄럼틀 위를 올라갔다 내려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도 조금 높은 곳이라서 다른 곳이 조금 더 잘 보여서 호기심으로 올라가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 올라갔던 것인지는 차츰 밝혀지리라 생각됩니다. 자전거맨은 마지막 코스로 올라왔던 원형 미끄럼틀에서 내려와서 자전거를 타고 토끼굴 앞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통해 잠수고 방향으로 유유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전거맨의 자전거 뒷흙바지 위에는 사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였다 여겨지는 정민이의 하얀 운동화 두 짝과 정민이의 피가 묻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피해자 소유의 흰 수건 같은 것을 검은 봉지에 넣은 채 묶여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중요한 점검 물품들은 자전거맨으로 인하여 이때 반포 한강공원에서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이 정민이의 신발을 겉도록 찾고자 하였으나 결국은 찾지 못하고 시간이 지났다고 경찰의 편애를 위해 사건을 강제로 종결시켜 버린 것이 되었다 봅니다. 이로써 우산예와 자전거맨에 대한 저희 분석 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영상의 모든 분석 소견은 저에게 주어진 증거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분석한
하나의 추정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다른 신뢰할 만한 증거 자료가 추가적으로 주어진다면 그것을 다시 반영하여 재조정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영상이 너무 길어 자전거맨의 이동 동선 전체의 영상을 다 못 보여드리고 자전거맨이 6시 14분 오른쪽 벤치에서 일어나 6시 15분 테크너머 서래기 리어카에 도착하고 이후 6시 36분까지 10차례에 걸쳐서 테크너머 서래기 리어카를 뒤지는 장면과 그 이후 6시 40분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까지만을 최소 편집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